네, 오늘의 일부 주제입니다. 로봇주 모멘텀이 온다. 투자 전략은? 네, 최근에 로봇주들 그래도 흐름이 조금씩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. 큰 폭의 조정을 거치고 좀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로봇주들의 현재까지 주가 흐름부터 좀 짚어주실까요? 사실 7월부터 9월까지 그 상승 흐름들은 좀 보여주긴 했지만은 사실상 7월에서 9월보다는 올해 좀 초반 시점까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좀 뜨겁게 달궜던 것이 로봇주였고요. 그렇죠. 그 당시 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점으로 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,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는데, 그 올해 초반 때, 올해 상반기 때 상승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때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같이 부각이 되면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도 좀 같이 나와줬습니다. 그러면서 네. 일제히 좀 크게 상승을 하며 대다수 분들이 좀 그 로봇 관련된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 7월 기준으로 9월까지 상승 흐름을 좀 일시적으로 또 보여줬는데 9월 이후로부터 좀 조정 장세에 좀 돌입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대체적으로는 좀 조정이 굉장히 물론 이제 상승을 크게 한 만큼 조정이 좀 셀 수 있는데 네. 그만큼 좀 조정을 좀 크게 받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투자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이제 뭐 추가적으로 그 두산 로보틱스에 따른 그 상장 기대감이 좀 상당했는데 상장 이슈가 부각되면서 오히려 재료 그 상장 후에 재료 소멸로 인한 그 뭐 이슈가 부각되면서 또 추가 조정을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재료 소멸이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상 이러한 이유가 주된 이유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만큼 그 고금리 기조가 계속 좀 유지가 됐다 보니까 네. 그걸 통해서 성장주에 따른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사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비교할 만큼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뭐 우리가 굉장히 좀 좋아할 만한 이슈였던 그 따따블을 기록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맞아요. 같고요. 네. 생각보다 굉장히 좀 약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러한 영향이 결국은 로봇주에 대한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말씀 드리겠고, 결국은 로봇주 역시 10월 말까지 굉장히 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. 조정을 받다가 대응하기 어려운 시점 때 갑자기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좋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투자 관점으로도 유효한 위치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로봇주들 아무래도 성장주다 보니까 고금리라든지 여러 시장에도 시장 분위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주들 그럼 현 시점에서 투자를 해봐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사실상 이게 IT 기업이든 성장 기업이든 대부분 대다수 비슷할 겁니다. 그래서 미국의 그 금리 인상 막바지에 따른 기대감이 좀 지속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환율도 최근에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 빠르게 안정화될 줄은 몰랐습니다.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뭐 1,300원 아래때까지도 뭐 바라보는 시점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네. 이 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작용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. 특히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나왔던 것이 로렌스 서머스 전 그 미 재무부 장관이 있습니다. 근데 뭐 연준 그 정책금리 한 번 더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좀 나와서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그래도 동결 가능성으로 좀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일부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뭐 이슈가 나와주고는 있기는 하지만 너무 이제 그 고금리 상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유지는 하되 뭐 가파르게 금리 인하를 하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이슈라고 좀 체크가 됐다 보니까 관점이 많이 지금 부각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, 이제 뭐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최근에 그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상 뭐 이달 17일 때 지능형 로봇법이 개정안이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. 네. 발표될 예정이라서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에 지금 11월부터 12월 때까지 정부 정책 로드맵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로봇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심지어 그 6대 첨단 산업에서도 뭐 방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로봇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도 좀 하반기 그러니까 12월 달 정도 때는 그 산자부가 7월, 8월 때 예산안을 짰던 것들이 본격적으로 좀 발표될 예정입니다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심지어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일반 그 로봇과 관련된 그 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이러한 시점을 봤을 때는 투자 또는 그 레퍼런스, 협업 등 또한 M&A에 관련된 가능성도 좀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네, 아무래도 남아있는 모멘텀들이 있다 보니까 로봇 시장들 다시 한번 투자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. 전반적인 글로벌 상황들까지 같이 짚어봤고, 그러면 로봇 시장만 좀 따로 떼서 봤을 때 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성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그 시장 규모가 뭐 전체적으로는 각각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 글로벌 시장 규모가 작년에 한 21조 됐다 한다면 27년까지 한 38조 원 정도 예상을 좀 전망한다 합니다. 네. 그만큼 그 매년마다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사실상 여기에서 좀 더 그 나눠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협동 로봇을 많이 알고 있지 산업용 로봇에 대해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거든요. 네. 물론 이제 결국은 이제 협동 로봇 쪽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는 있긴 하지만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로봇 기업주의 경우에는 그 옆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환학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. 맞아요. 네. 근데 환학이 그 제가 알기로는 주말 사이에 제가 확인했을 때 시총이 한 33조 정도 되고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7조 정도 되거든요. 네. 그리고 스위스 ABB의 시총이 그 80조 이상이 되는데 매출이 작년 기준 한 294억 달러, 그러니까 한 38조 정도 됩니다. 네. 근데 이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총에 대해서도 뭐 어느 정도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뭐 작년에 한 170억 정도 기록을 했고 네. 두산 로보틱스는 450억 정도 기록을 했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매출에 대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결국은 성장 산업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물론 이제 성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. 높은데 문제는 매출이 좀 이제는 좀 크게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만 시가총액 그 해외에 있는 그 산업용 로봇 기업들과 시가총액을 좀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 실적만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다면 환학이든 스위스 ABB든 간에 시총의 한 5분의 1 정도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. 굉장히 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. 그만큼 이제 국내 기업도 본격적으로 로봇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수출이 확대된다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만큼 성장 산업으로서 관점을 좀 열어둬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개인적인 그 경험에 따라서 봤을 때는 2004년 당시 때 산업용 로봇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화학 로봇들을 좀 많이 썼습니다. 네. 근데 우리나라도 로봇이 없었냐? 그건 아니었거든요. 그러니까 두산 쪽에서 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부각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협동 로봇도 중요하지만 산업용 로봇도 같이 이제 성장을 시켜서 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좀 후발주자로서 출발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좀 기대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우리나라가 좀 틈을 벌리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이 빠르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,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럼 뭐 일본 시장이 지금 워낙 환학 쪽에서 잘 잡고 있으니까요. 뭐 중국 시장의 저가 공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? 물론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죠. 그렇지만은 아마 그 중국 쪽에서도 지금 뭐 로봇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. 그렇다 네. 보니까 우리나라와 좀 어느 정도 연관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같이 이제 같이 이제 뭐 성장을 하게 된다 한다면 물론 이제 중국에 따른 저가 공세를 이기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네.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과 좀 협력과 레퍼런스를 통해서 확대를 해 나간다 한다면 같이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렇군요. 일단 로봇주들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는 건 확실한데 사실은 시장에서 이렇게 로봇주들이 부각이 되려면 모멘텀들이 조금 더 필요하거든요. 지금 시장에서 남아있는 모멘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사실 그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나왔던 것이 내년 상반기 때 삼성전자 웨어러블 그 로봇이 있습니다. 로봇 그 보핏이라고 하는데 이 보핏을 좀 출시가 확정이 됐다라는 이슈가 있거든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. 그러니까 CES 2024가 이제 남아있는데,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를 한다라고 밝혔고, 네. 보핏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자면은, 결국은 그 보행 보조 그 로봇으로 좀 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게 그냥 일반 그 협동 로봇과 산업 로봇 이런 것이 아니라, 그 거동이 어려운 노년층 분들 계시잖아요. 그분들을 통해서 보조기구로 개발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것도 역시나 일본 쪽에서 굉장히 좀 뛰어난 게 뭐냐면 네.
일본 쪽에는 실버 케어 시장이 굉장히 엄청납니다.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쪽에 많이 이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저는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보핏에 대해서도 벌써 구매를 희망하는 임직원들, 그러니까 임직원들에게 이미 제품을 좀 판매를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왜 판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판매가 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내년 상반기 때 이 로봇을 그 출시를 확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이 삼성전자 이슈뿐만이 아니라 산자부에서 지능형 로봇 개정안을 17일 날 이제 발표를 하는데 네. 여기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게 국내 로봇의 경우에는 이제 통행이든 그리고 공원 등의 이제 출입이 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실내 이동 로봇이 아니라 실외 이동 로봇에 대한 정의 그리고 보험가입 의무 등을 좀 검토를 하기 위한 그 자리를 마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나라가 늦은 감이 있는 게 미국의 경우에는 20여 개 주에 벌써 자율주행 로봇에 따른 그 허용을 16년부터 좀 허용을 했다 합니다. 네. 그리고 옆 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지난 4월부터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운행을 허용한 것으로 좀 밝혀졌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을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좀 살짝 늦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주말 사이에 사실상 로봇과 관련된 이슈는 중국 쪽에서도 나왔습니다. 네.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저희 휴머노이드에 대한 그 25년부터 양산 계획을 좀 앞두고 있거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산업 클러스터 등을 좀 조성할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 로봇과 관련된 완전체적인 부분들보다도 부품 쪽도 우리나라의 수혜를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모멘텀들이 상당히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출시도 있고요. 정부에 대한 모멘텀도 있었고, 이제 중국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 시점까지 좀 구체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로봇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재료들이 될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조금 더 개별 종목별로 세부적으로 봤을 때요. 사실 로봇 종목들 가운데 뭐 올해 가장 주목을 받았던 로봇주 하면은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가 될 것 같아요.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상장 이후에 주가의 급등락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? 일단 만약에 신규 투자를 진행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뭐 주가적인 흐름들을 말씀드릴 때 두산 로보틱스 상장 후에 10월 말까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. 그러다가 30일부터 추세가 좀 전향이 됐는데 전일 시가총액이 뭐 3조 원 안팎으로 좀 판단이 됐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와 이제 비슷하지만은 결국은 전거래일은 여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높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. 네. 다만 이제 뭐 성장주의 특성상 상장 후에 조정을 좀 어느 정도 거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상장주의 특성상 이러한 조정을 좀 어느 정도 열어두셔야 되는 것이 포인트긴 한데 결국은 공모가 시점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. 네.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이제 공모가가 26,000원이었는데 사실상 10월 27일 기준으로 26,000원까지는 터치는 못했지만은 그 부분 까지는 왔습니다.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는 공모가 일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터치를 하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추가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공모가까지는 좀 열어두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상단 일부를 좀 지지 구간을 잡고 추세 흐름이 전환되는 것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뭐 공모가가 26,000원 정도 된다 한다면 신규로 접근을 했을 때 뭐 내년 초다 그렇다 하면은 한 28,000원 정도 아랫대를 잡고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 네. 어제입니다. 어제 사실상 이 두산 로보틱스가 좀 이슈가 있었던 것이 발행 주식수 중에 한 6,481만 주 정도 되는데 네. 여기에 한 0.68%가 44만 주 정도에 대해서 보호 예수가 좀 해제가 됐습니다. 네. 근데 비율은 한 0.68% 정도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보호 예수 종료 후에 일부 좀 어느 정도 현금화할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이슈가 나와 있었던 상황인데 사실상 이게 뭐 현금화를 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. 일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이번에 보호 예수 해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바로 매도는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좀 이러한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추가 조정을 좀 열어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. 특히 이제 뭐 그렇지만은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 1위기도 하고 그 글로벌 시장에서 4위의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좀 남아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지금 당장보다도 시간이 굉장히 좀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신규 진입보다는 일단은 12월 달 넘어갔을 때 그때 좀 다시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.
네,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접근을 같이 권고를 해주셨는데요.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해볼 만한 로봇 기업은 어디가 있다고 보세요? 오늘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추가 상승을 했다면 접근하기 좀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, 아, 네. 일단 지금 한 7% 이상 빠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 1월에서 3월에 이 기업에 대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그 가격이 한 3,400원으로 기억을 하는데, 이걸 통해서 이제 그 투자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도 이 점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, 네. 삼성과 협업을 통해서 연계점이 좀 상당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동사의 경우에도 이제 뭐 사람과 비슷한 그 로봇 제품의 휴보 등 다족 보행 기술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한데,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가 그 웨어러블 그 로봇에 대해서 그 결국은 어떤 다리 쪽, 그러니까 보행 쪽에 대한 그 로봇이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어느 정도 연관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점을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T 로보틱스라는 기업입니다. 근데 이 T 로보틱스는 지난 9월에 SK 온향의 2차 전지 쪽에 AMR 로봇 양산을 좀 시작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. 근데 AMR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도움 없이 특정 공간에서 이동하는 그 결국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여기에 좀 어느 정도 양산을 좀 시작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동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쪽 시장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나 물류 쪽, 그리고 전기, 전자, 자동차 등의 다양한 산업의 고객사와도 좀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, 심지어는 그 AMR 로봇 테스트를 좀 진행 중이다라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지만은 T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플러스 산업용 로봇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네. 여기에 대해서 미국 시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, 미국에서 그 최근에 이제 10월 수출입 동향을 봤을 때 체크를 해볼 포인트가 미국 쪽에서 스마트 팩토리와 그 물류 그 수요에 따른 3D 프린터와 그 물류 로봇 수출이 좀 증가를 했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 쪽 법인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상당히 남아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, 동사의 경우에도 미국 법인 쪽에 수주를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, 결국은 그 미국의 공급 및 그 양산 거점을 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동사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해서도 산업 쪽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지만은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을 충분히 그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가는 사실상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T 로보틱스가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지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잡으셔도 되고, T 로보틱스 역시나 지금은 좀 접근을 해보셔도 그렇게 큰 주가의 흐름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네. 굉장히 맞습니다. 그러니까 뉴로메카의 경우에도 지난 8월에 그 미국에 대해서 그 미국 위생협회에 대해서 좀 인증을 받았는데 네. 이 인증이 그냥 간단한 인증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증 상황들을 봤을 때는 북미 시장에 좀 진출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이제 뭐 그 협동 로봇 중에 용접 기술을 활용한 협동 로봇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분을 인수를 했던 부분들도 있고, 네. 포스코 홀딩스 등의 협업을 통해서 진행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, 결국은 이 뉴로메카의 그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것은 고피자라는 기업이 있는데, 이 고피자와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. 아, 네. 그러다 보니까 고피자도 뭐 대통령실의 초대를 그걸 통해서 이제 피자를 좀 나눠주고 뭐 그렇게 했던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상당한 기대감이 남아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. SPG의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로봇 감속기 측에 이제 로봇 관절에 부위가 되는 그 적용되는 그 분야입니다. 그런데 산업용 로봇 수요의 증가에 따른 정밀 감속기 매출이 좀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중국이나 이제 폴란드 그리고 미주 업체 등의 영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, 추가적으로 반도체 라인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SPG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산업적 로봇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고는 있지만은 중국 쪽도 나중에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. 사실 주가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현 구간에서만 한 34,000원까지만 잘 안착을 한다 하면은 못해도 38,000원, 7,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는데요. 확실하게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고 상반기에 많은 부각을 받았지만 이제는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때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종목들도 저희가 소부장을 다 구분하고 셀이나 소재업체들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면서 결국 투자 전략을 짜듯이 로봇 관련 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레인보우 로보틱스, T 로보틱스, 그리고 뉴로메카, SPG까지 또 말씀을 주셨으니까요. 함께
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.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.